직장 다니실 때 얼마 정도? 오래 다녔는데 400이 안 됐어요. 300 얼마 벌었어요. 300만 원이라는 직장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어느 정도? 회사 25년 다닐 거 다 벌었다. 한 개 정도를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반클래식이라고 하는 공간 대여 브랜드 전국에서 20여 개의 사업장 운영 중인 저스트수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난리예요. 이런 투자 방법을 좋아하시고 잘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돈을 더 버는 걸 좀 무서워하시고 잘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올해 안에 뭔가 내가 부업으로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방법, 대표님이 좀 추천해 주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스몰 비즈니스라고 부르거든요. 뭐 실패했을 때도 사실은 잃을 게 크게 없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창업하고 사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정말 작게 자기만의 사업을 구축해보기 정말 좋은 시대거든요. 온라인에도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잉여 현금이 생겼을 때 투자 활동을 하면요 안 망해요. 아, 그러네. 제가 왜 망했나 다 돌아봤더니 이런 말 그렇지만 이더리움 거의 한 100개 가까이를 얼마에 팔았지? 9만 원에 팔았거든요. 거의 완전 바닥에서. 어질어질하죠. 자, 이더리움이 지금 550인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9만 원에 파셨다고요? 9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끝도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계속 떨어졌죠. 지금 사람들은 끝도 없이 오르니까 또 오를 줄 알고 지금 타는데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언젠간 또 네, 떨어지거든요. 끝도 없이 떨어질 때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사야 되는데 저도 투자도 경험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팔았는데 왜 팔았노 하니 제가 겁도 겁이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도 잘못했지만 현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인데 거기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7천원 1억은 상관없이 일단 당장 내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대출 받거나. 근데 뭐 대출도 뭐 한두 번이지. 그래서 투자가 성공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자금 여건이 잉여가 항상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아, 현금에 잉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실 현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다 현금보다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면 현금이 아닌 다른 걸로 저장해야 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기로 보유할 수 있다면 너무 내가 잡주만 안 들어가도 주식도 대형주 들어가고 그렇죠. 코인도 잡것 안 살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고 이러면 솔직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렇죠. 대부분 왜 시간을 못 버틴다? 잉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순서가 있다고요. 사업으로 잉여를 만들고 파티룸 같은 작은 사업도 되게 웃기지만 300만 딱 들어도 잉여 300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투자 적립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나? 예. 네, 대표님 그러면 네. 직장 다니실 때 얼마 정도 한 달에 버셨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니 뭐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다 직장 오래 다녔는데 400이 안 됐어요. 300 얼마 벌었어요. 300 얼마? 300 한 예. 300만 300만 원대였어요. 네, 300 얼마도 큰 돈이긴 해요. 큰 돈이긴 한데 근데 저는 오래 다녔잖아요. 네. 내가 한 달에 다 넣고도 예. 받는 돈으로는 적지만 그냥 그렇죠. X로 보면은 큰 돈이긴 하죠.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직장에서 다니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어느 정도이신지. 저는 그냥 시간으로 이야기할게요. 회사 25년 다닐 거 다 벌었다. 한 개 정도를 해도 충분히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호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호점이 저도 지금도 1호점을 제일 좋아해요. 세 번째 창업했던 데가 1호점인데 거기는 지금도 제가 제일 자주 가고 제일 애정해요. 홍대에 있어요. 네. 3호점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 공동 창업으로 또 했었거든요. 두 분이서? 예, 겁이 많아요. 저도 겁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리스크를 낮추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오히려 이제 사고가 났죠.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이 3호점도 처음부터 수익 났던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가능성을 본 게 앞선 두 개보다는 그래도 고객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쓰는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시설도 낡았고 저도 이거 인수했었거든요. 왜 쓰는지 물어봤더니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설도 좀 바꾸고 배치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살아나더니 3호점이 연말에 600을 벌어요. 연말 한 달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거구나. 이런 게 사실 돈보다는 약간 사업의 단초?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단초가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잘하면은 더 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 파티룸 최대 한 달 매출 1200이에요. 그리고 하루 1매출 최대는 120도 찍어봤어요. 이야, 하루에 120 예. 매출로? 매출로. 그게 다 사실은 처음에 나도 3만원 팔고 5만원 팔고 진짜 뭐 100만원 벌었다 박수 치다가 이게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성수기 기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매출 보고 시작하시면은 낭패를 본다. 아, 오히려? 예, 12월 달에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소위 말해 공간이면 다 팔린다. 12월에는 빈 공간이면 다 팔린다? 빈 공간이면 다 팔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연말 송년회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날 하루 꼽자면 언제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날. 대부분 연말에 연말. 그때 집중돼요. 그냥 집중되는 게 아니라 100배 집중돼요. 그럼 우리가 사업 12월 달에만 하나요? 아니죠. 1년 내내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그 어떻게 공시를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120만 원 물론 진짜인데 이거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한철 장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말도 아직 한참 남았고 한철 장사라고 그러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월은 파티 성수기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가 끝났어요. 지금 3월이죠. 바짝 말랐죠. 이제 파티 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파티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가격 깎는다고 오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의 목적이 다르겠죠. 그 목적에 맞춘 셀링을 해야겠죠. 평일 낮에 파티를 예를 들어 내가 12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준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 휴가 내고 와서 안 파티 오죠, 안 하나요? 오죠.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격을 낮춰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을 사용할 만한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내가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일 낮은 직장인들이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파티 안 한다는 사람한테 돈으로 꼬신다고 안 와요. 낮에는 꽤 오죠. 낮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아까 아워플레이스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이분한테는 촬영은 업무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업무 시간 때 촬영하죠. 그 어반클래식 합정점에 트로트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찍고 간 적 있거든요. 그 낮에 왔어요. 어두워 보이지만 낮에 촬영한다고요. 방송 촬영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비수기가 됐다 그러면 아워플레이스 열심히 활용해야죠. 올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촬영 대관을 더 만약에 좀 갖는다던가. 그러니까 이제는 파티 시즌은 끝났다는 거죠. 3월에는 물론 파티 하긴 해요. 언제 하죠? 주말에는 여전히 이제 파티로 마감이 되죠.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이제 너무 다 공실이니까 좀 그 목적에 맞는 수요를 내가 그때는 찾아가는 영업이죠. B2B 영업을 한다던가. 맨날 파티를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 점포당 250에서 300이 수익이 나와요? 이거 이제 관리하기 나름인데 일단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쌓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다가 어느 정도 궤도를 통과하면 갑자기 위로 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모든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티룸 사업을 다른 이런 이제 부업들보다 선호했던 거는 하나 모델을 만들면 반복 생산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매 대행 모델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 돈이 벌리더라도 제가 해봐서 압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돈이 벌리니까 정말 어느 순간 잠을 안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돈 벌리는 아니요. 왜냐면 안 자는 만큼 벌리니까. 왜냐면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인데 투입을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벌리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사업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상방이 막혀 있어요. 이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버는 건 사실은 반복 생산밖에 없죠. 그래서 운 좋게도 제가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수기 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또 가능성 있는 매물들이 또 인수 대상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지금. 좀 힘든 저도 고금리 인수를 시대니까.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수할 때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간은 멀쩡한데 상위 노출이 안 돼 있다던가. 공간은 멀쩡한데 좀 호스트가 운영을 잘 못했다 하는 매장들은 되게 싸게 인수해서 매출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대표님 그럼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파티룸으로 만들기에 좋은 입지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정확히 이거는 100% 입지 사업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공간 비는데 파티룸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적지 사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비는 공간을 해결하는 용도의 사업이 아니에요. 엄청 입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차리거든요.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물렸으니까 파티룸이나 할까 하고 차려. 옆에 이웃들 막 신고 들어오고 막 경찰 들어오고. 그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일반 상업지 일단. 1번. 일반 상업지. 네. 네이버 지도로 가면요.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상업지입니다. 상업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술 먹고 모임하고 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을 이렇게 보면은 군데군데 있죠. 강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곳들이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들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굉장히 여기 크죠. 홍대가 정말 특이한데요. 여기가 지역지구대로는 이제 안 돼 있는데 실제 용도가 상업인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연남동 이쪽에. 저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상업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적편집도상 일반 상업이면은 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폼이 좀 이슈가 있어도 여기는 상업화하고 있는 공간인데 혹시 누가 주거 하더라도 주거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상업지에서 왜 주거를 해? 내가 주거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거 민원이 들어와. 그러면 진짜 그 사업 철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연남동 쪽은 또 괜찮은 게 이쪽은 실제로 가보면은 종은 주거지역인데 이미 약간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실질적 변한. 사용이 상업지예요. 그래서 상업지거나 실질적 상업지거나 상업지에 걸쳐 있거나 변두리거나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고시원 같은 게 있다. 오피스텔이 있다. 스터디 카페가 있다. 학원이 있다.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상업지에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뚱뚱한 건물 피하세요.
뚱뚱한 건물? 그게 뭐야? 강남이요. 뚱뚱한 파티룸이 건물. 전부 다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하나당 한 필지잖아요. 강남은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획한 곳이에요. 여기 1기 신도시인 거 아세요? 0기 신도시. 아, 그래요? 원래 강남은 옛날에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논밭이었죠, 원래. 이거 나름 구획된 걸 보세요. 이거 계획 도시예요. 아, 그러네. 마포 합정이랑 완전 다르죠. 예, 예. 이런 데는요, 건물들이 필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강남 대로변의 건물들 다 보세요. 꼬마 빌딩 있나요? 없어요. 바닥 면적이 30평 이내만 40평 없죠. 없어요. 근데 다 커. 마포에는 관장하게 많아요. 그죠, 많죠. 그래서 홍대에 파티룸 많은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 뚱뚱한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필지 하나가 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꼭대기 올라갔다 쳐도 저는 꼭대기 선호하는 게 소음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쳐도 여기에 이웃하는 업종들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12개 중에 내가 한 개도 피해 안 주기는 어려워. 그렇죠. 특히 밖에 막 유리 있고 왜 유리문 열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예. 그런 데서 파티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좀 깜깜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업종들도 막 시끄럽고 막 노래방이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기왕이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한 층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꼬마 빌딩이라던가 아니면 이웃이 있어도 한 개. 그런 빌딩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영업하기 좋다. 한 개만 더? 이런 데는 좋다? 일단 저는 역세권을 선호합니다. 이 업의 특징이 뭐죠? 100% 온라인 사전 예약이에요. 길 지나가다가 노래방처럼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6년 영업하면서 한 번도 길 지나가다가 훅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유동 필요 없고 가시 필요 없어요. 접근성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입지가 좋냐면 조금 숨어 있어. 막 기역자로 꺾여 있고 막. 실제로 제 지점들이요. 찾아올 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런 공간들의 특징이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런 일반 상업지에서는 보통 잘 보이고 유동 많아야지 사람들이 임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주로 방치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간 공간들 한 80~90%는 다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렌트프리도 많이 받고 임대인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매물 구하면 진짜 매물 구하기 어려워요. 예, 루틴을 정말 만들어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창업하는 거는 벌어볼 수 있어요. 12월 달에 뭐 100, 200. 벌어볼 수 있어요. 뭐 한 달 평균 한 50, 60. 그럼 재미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죠. 자기가 청소해요. 그러다가 청소하다 현타 와서 그만두는 업이에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기준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접근성만 따진다라고 해도 이 역세권이라는 게 좀 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 아, 그래서 숨어 있는 거. 네. 그러면 대표님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앞에서 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싸다고 그냥 막 계약하는 거. 자기가 청소하는 거. 내가 청소하는 거. 네. 왜요? 그거는 실수예요. 그거 해보시면 아는데 일단 저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고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진짜 많이 여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님한테 차라리 적절한 이제 대가를 제공하고 좀 웬만한 경우에서는 저는 직접 청소하시는 거는 절대로 오래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 차라리 매니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비용을 낮춰서 쓸 바에 내가 청소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업의 그냥 유일한 장점 하나가 무인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파티룸 대여 사업으로는 두 번 실패하셨죠? 네. 그럼 그 2번 실패한 거 얘기 좀 들을 수 있어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궁금해서.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하지 말란 짓을 다 했어요. 아, 다 했구나. 그냥 시작했고. 그냥 시작했고 입지도 아무것도 오피스텔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욕 먹으면서 경찰로 맞섰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벌어서 직접 청소했었고 그런 모든 것들 다 하셨구나. 고백할게요. 제 얘기예요.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수산물도 해보시고 뭐 그런 데에서 실패하신 경험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왜냐면은 뭐든지 팔려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뭐든지 팔려고 하면은 웹상에서 상위 노출 로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은 정확히 온라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통했던 것도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쌓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확실히 달라요. 돈을 못 벌어도 능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 나중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실패하면 진짜 실패밖에 안 나와. 바로 마이너스죠. 네. 네.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1,000만 원으로 하시려면은 굉장히 소형 매물을 건드셔야 돼요. 작은. 소형 매물. 근데 소형 매물, 아까 이건 공간의 크기가 사실 매출 상방을 결정하거든요.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한 사례가 저도 있긴 해요. 거기가 이제 부평점이 이제 보증금이 500이고 거기가 거의 다 이제 사실 인테리어는 갖춰진 매물을 들어갔고 가구 집어넣고 하는데 한 450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950에서 950밖에 안 들었죠. 1000 정도 든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걔가 오픈 첫 해 3달 동안 계속 300만 원 매출을 찍었거든요. 오. 3달 만에 들어간 돈 다 뽑은 거예요. 끝났네요. 네. 3달 만에. 3달 만에 다 뽑았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부터 오픈까지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처음에 이제 계약 단계죠. 매물과하고 계약하는 단계. 계약. 그리고 나서 공정 일정. 사람들 작업자를 모으고 일정을 관리하고 한마디로 이제 현장 시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품을 발주하고 세팅하는 단계. 사진 찍고 플랫폼에 등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하면 얘를 가지고 상위 노출 잡아나가고 이제 고객들 후기 어떻게 잡고 현장을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동화 시킬 수 있는가. 총 한 5단계로 진행된다 보면 됩니다. 빈 공실 위주로 공략하고 공실 기간에 기간을 쥐어짜서 그냥 매출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투자한 돈이
받았더니 돌아오는 회수 기간이 빠르죠. 근데 저는 약간 이 업을 속도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최대한 빨리 해서 네. 최대한 많이 먼저 런칭한 사람이 이긴다. 이게 속도가 빠르면 자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간 시설 투자와 보증금이 돌아와야 내가 추가적인 출자 없이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무인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회수 기간이 막 36개월 막 이래요. 기네요. 40개월. 그러니까 하나 더 하려 그러면은 3년 3년 영업해야 돼. 근데 3년 뒤에 이 시장이 있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부터 이런 무인 사업들은 빨리 회수 끝내고 그리고 회수된 걸로 하나 더 만들고 2개가 구르면 그때부터 속도가 2배죠. 3개 그러면 3배. 3배. 나중 되면 이제 자본 속도는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번 돈으로 공부하고 약간 게임이 유리해지죠. 맛이 좀 땡기는 파티룸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땡긴다는 게 네. 결국에 뭐 차별화 같은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파티룸 다 똑같으니까 진짜 홍대에 가면 500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이 업을 왜 하는지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자기만의 스토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예약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제 인테리어 뺏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을 놓친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사업은 자기 색깔, 예를 들어 최근에 제 수강생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번에 연말에 한 700 벌었대요. 매출 한 700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지하에 들어가서 잔디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 교실을 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대관을 해서 같이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그래서 걔가 이걸 테스트하겠다고 무슨 문토 같은 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테스트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사업이라는 게 정답이 딱 요거니까 이렇게 돈 벌어야 된다기보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나만의 플러스 알파가 만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연결되면 사실 그것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파티룸 하는 사람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없겠네. 없겠죠. 네.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제가 7년간 자영업자 만났고 4년간 조직재생 하면서 공간대를 시작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사업의 기회라는 게 외부에서도 물론 많이 충분히 발견하고 찾아야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믹스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자기 스토리에 대한 해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약간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녹이는 거죠.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망설였던 게 이제 PD님이 계속 이 교육이 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여기 PD님 원래 제가 이전에 다른 회사기 때문에 알던 분이에요. 그때 제가 계속 저는 강의 안 합니다. 실제로 그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 늘리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랬는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그런 조건을 컨디션을 달았어요. 차라리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워낙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따라만 하면 돈 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돈 벌게 해드린다라는 게 너무 난무하니까 저는 그런 강의 말고 저는 좀 특색 있게 좀 진정성 제대로 갖춰서 된 걸로. 진정성 갖춰서 제가 제공하는 강의는 사실 뭐 정답을 갖춘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는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월부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강의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으신가요? 내가 사업에 대해서 좀 경험이 좀 없다.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다. 그래서 뭔가 저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패스웨이를 내가 좀 보고 싶다. 근데 여기 안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채워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걸 보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구나.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이 길을 좀 알고 싶다. 네네. 한번 눈을 튀어보고 싶다 하시면 듣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 그럼 이제 월부닷컴 한정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 어떤 게?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나가는 8가지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정산 파일을 이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우리가 들어오면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정산을 따로 하는데 그냥 기록만 하면 정산되게 바로 되는 거? 네네. 엑셀 파일로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요거는 월부에서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되어 있고 이 앱이 되게 좋은 게 혹시 만약에 내가 예약받는 사람과 이걸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은 실시간으로 내가 적으면 이 사람이 봐요. 내가 수정할 때마다 이제 공유가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 사업을 동업한다 하더라도 너무 편안하게 바로 정산을 공유할 수 바로 보실 있다. 수가 있고 잘 개발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월부닷컴이 아니면 이제 원래는 컨설팅을 따로 받으셔야 주는 건데 여기서만 엄청 하나. 고가 컨설팅에서 드리는 8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를 네. 월부닷컴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예, 열어두신 거죠. 그러면 과거에 대표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요? 겁나는 게 많을 겁니다. 진짜 겁이 안 난다면은 이건 거짓말이고 우리가 항상 실패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도 한번 실패해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잃는 경험 정도는 100, 200짜리 창업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는 게 뭐 특별히 내가 성장하는 게 없더라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려움이 줄어들거든요. 별일 안 생겨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직장인 창업하면 잘리면 어떡하나요? 여러분이 잘릴 정도로 유명해지면요. 잘려도 돼요. 제 경험에 그냥 확신한 건데
여러분이 잘릴 걱정한다면 잘리는 그 순간 여러분 잘려도 됩니다. 직장 다닐 때 내가 자기 일에 대한 진지한 사명감으로 자기 일을 빌드업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제도에 너무 갇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길이 사실 투자에만 있진 않아요. 그리고 투자로 부자 되려면 더더욱 잉여한금 만들어야 돼요. 대세 부업이 괜히 이렇게 요즘에 부업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부업 운동이 단순히 그냥 추가적인 뭐 돈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맞는 것 생각해요.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항상 가라는 대학, 가라는 직장 그렇게 쭉 이제 패스웨이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그렇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요즘 어떤 세상이냐면 무엇이 될까 보다 무엇을 살까를 고민해라. 이런 세상이니까 점점 약간 내가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비교되고 그러는데 조금 용기 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냥 본인 실패 자체를 자랑하고 다니세요. 해봤다는 거잖아. 근데 그 시기가 한 번 정도 경험이 딱 있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이게 약간 각성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재밌어서 그냥 옆에서 말릴 거야. 너 그만하라고. 적당히 그 하라고. 정도로 달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야수가 여러분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라도 반드시 한 번은 과감하게 실패해보세요.